네, 안녕하세요. 정장식입니다. 오늘은 무기가 되는 스토리라는 책을 가지고 발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스토리텔링 관련해 가지고 지금 세 번째 책인데요. 첫 번째 했던 게 이게 픽사 스토리텔링이고요. 픽사 스토리텔링이고 두 번째가 이제 얼마 전에 한 게 이게 스토리의 과학이었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오늘 이제 세 번째로 무기가 되는 스토리인데 앞에 스토리 과학은 주로 이제 개인들이 어떤 연설이나 이야기를 할 때 주로 어떻게 스토리를 풀어나가면 좋을 것인가라는 게 초점이라면은 오늘 무기가 되는 스토리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이제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뭐 홈페이지를 구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랜딩 페이지를 구성하는 것, 또 고객과 메일을 보내는 것, 이런 고객과 디지털로 소통을 할 때 이 스토리라는 것들을 어떻게 구성하느냐라는 그런 측면들을 가지고 내용을 잘 정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요즘 회사에서 저희 회사가 이제 B2B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이제 고객들하고 컨텐츠를 통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 이제 멘토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원 마케팅 담당자들이 고객과 소통을 할 때 이 컨텐츠를 어떻게 만드냐는 부분에서 되게 어려워하는 그런 상황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근데 바로 그런 고민들을 해결해주는 어떻게 보면 되게 지침서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서 다시 발제를 하면서 이거 다시 한번 좀 회사 업무에 활용을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던 그런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거를 설명을 좀 드리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 구성 자체는 이제 1부, 2부, 3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내용은 이제 2부에 무기가 되는 스토리 7개 단계가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7개 단계는 캐릭터, 난관에 직면하다, 가이드를 만나다, 계획을 제시하다, 행동을 촉구하다, 실패를 피하게 도와준다, 그 다음에 성공으로 끝맺는다라고요. 하고 그다음에 3부에는 나의 회사를 성장시킬 비밀 병기라고 해서 이 부분은 아마 여러분들이 기존에 이런 저희가 말씀 나눴던 부분에 많은 내용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오늘 집중적으로 이야기할 부분들은 2부인 무기가 되는 스토리를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약을 하니까 한 100페이지 정도 요약이 됐어요. 그래서 주로 2부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왜 당신의 마케팅은 폭망했나라는 부분인데 그래서 두 가지 이제 주제는 그들은 당신의 이야기에 관심이 없다. 스토리에도 공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의 이야기에 관심이 없다라는 부분인데요. 고객의 삶에 제품이 왜 필요한지 이런 소통하는 과정이 스토리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회사가 무엇을 제공하고 고객은 왜 그 물건을 사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설명 포인트가 회사 전체 사장부터 시작해서 전 직원에게까지 전달되는가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런 저희 쪽에 이제 마케팅 쪽에 있는 특히 이제 대면 영업을 하는 그런 마케팅 담당자들 같은 경우는 어, 월별 매출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이 관점이 항상 판매 중심의 관점을 늘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컨텐츠를 만들 때도 보면은 고객이 뭔가를 필요하고 고객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실까라는 관점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팔지라는 관점이 항상 거기 서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떤 초점 자체가 이렇게 변화하는 것 자체, 관점의 변화가 자체가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책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많이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수많은 기업이 망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대부분 마케팅 자료가 효과가 없는데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효과가 없는 이유의 첫 번째 실수는 뭐냐 하면 그들이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고객의 생존이나 번창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초점을 맞춰 이야기를 전개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대부분 내 제품이 뭐가 좋은지 어떤 효용이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기 바쁜 거지. 정작 고객이 그 제품을 고민하고 선택하는 부분에 대한 이런 이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내 삶이 달라지는지 개선되는지에 대한 것보다는 내 제품을 사실 하기에 많은 급급한 그런 컨텐츠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자, 실수 두 번째는 다시 말해서 고객의 뇌에 헷갈리기 시작하면 아예 무시하도록 디자인된 생존 메커니즘이다. 이제 여기서도 인간의 어떤 구매 결정을 할 때 뇌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뒤에 이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요. 뇌의 에너지를 너무 소비하게 하면은 그 순간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고객들은 회피한다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생존과 번창에 도움이 되는 브랜드를 찾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의사소통은 간명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고객의 생존에 도움이 된다면 메시지를 구성하고 고객의 칼로리를 많이 소비하지 않는 뇌의 어떤 그런 칼로리를 소비하지 않는 방향으로 메시지가 구성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우리를 봐주고 들어주고 이 제품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이유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분명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고객이 뭘 원하는지 어떤 문제를 해결하게 도와줘야 하는지 당신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고 나면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직도 파악하지 못했다면 시장에 살아남을 꿈도 꾸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업의 즉 고객의 구매 결정은 우리가 말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들이 듣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관심을 몇 시간 붙잡아 놓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스토리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요. 결국 이런 고객들의 구매의 행위의 어떤 부분에서 그래도 내 이야기에 주목을 끌 수 있는 것은 바로 스토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스토리는 소음을 음악으로 바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토리는 음악과 비슷하다. 좋은 스토리는 일련의 우발적인 사건으로부터 정말 중요한 내용을 뽑아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브랜드들은 자신들이 마구잡이로 나눠주는 정보에 사람들의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이렇게 뼈 때리는 이야기처럼 다가오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회사에서 많은 컨텐츠를 만들지고 많은 컨텐츠를 발행을 하지만 정말 그 컨텐츠들이 만드는 행위 자체에 집중되어 있지 정작 그 컨텐츠를 소비하는 사람의 관점과 그들에게 이런 의미가 있는가라는 관점들이 사실 많이 제외된 경우가 너무 흔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래요. 스티브 잡스의 애플 메시지 부분인데 이쪽은 많은 이야기로서 다시 거들진 않았고요. 사람들은 최고의 제품을 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구매하는 건 최고로 빨리 이해할 수 있는 제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가 회사를 키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잘 짜인 스토리 공통점은 뭐냐 하면은 무언가를 원하는 어느 캐릭터가 난관에 직면하지만 결국은 그것을 얻게 된다. 그리고 절망의 절정에 달했을 때 가이드가 등장하고 계획을 내려주고 행동을 촉구한다. 그 행동 덕분에 실패를 피하고 성공으로 끝맺는다는 부분인데 결국 여기서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여기에 주인공은 누구다? 바로 제품이나 브랜드가 아니라는 거죠. 고객이고 브랜드는 뭐 해야 된다? 고객에게 바로 가이드로 포지셔닝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바로 고객과의 소통을 만들고 스토리를 만드는데 핵심적인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뒤에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토리 공식이 있다고 하는데 어느 캐릭터가 난관에 직면하고 가이드를 만나서 그가 계획을 제시하고 행동을 촉구하고 그 다음에 주인공이 도움을 받아서 실패를 피해서 성공을 이끌어낸다라는 게 대부분의 영화들도 그렇고 큰 시나리오에서의 어떤 그런 어떤 시나리오의 어떤 흐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질문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회사가 분명한 스토리를 말할 수 있을까? 여기서 이제 기억하라는 것은 회사가 직면한 가장 큰 적은 훌륭한 스토리의 가장 큰 적과 마찬가지로 소음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소음이라는 게 뭐냐라는 부분은 뒤에 이어서 이야기가 나오기 예정입니다. 자, 스토리에서 이 회사가 제시하는 게 뭔가, 그래서 내 삶이 어떻게 더 좋아지는가, 저걸 구매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여기서 이제 웅얼거림 테스트 통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도 상당히 이제 공감이 되는 부분이었는데, 원시인이 우리가 웹페이지를 보더라도 우리가 제시하는 게 뭔지를 바로 웅얼거릴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사실 대부분의 만들어지는 컨텐츠들이 너무나 많은 정보의 과잉이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이 짧은 기간 동안 원시인이 봤을 때도 이게 그래서 뭘 팔고자 하는 거지? 그래서 그걸 사서 그게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지라는 거를 즉각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컨텐츠가 구성되어야 되는데 사실 대부분 컨텐츠가 만들어질 때 그러지 못하는 측면이 많다라는 것들을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은 선명한 메시지가 이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필터링의 효과, 그 영화 감독의 애프리드 히치콕 공포 영화 같은 이런 영화의 어떤 하나의 교본이라고 할 수 있는 히치콕이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인생에서 좋은 스토리는 인생에서 지루한 부분을 덜어내는 것이
것이다라고 했는데 좋은 브랜드 전략도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사는 복잡한 곳이지만 좋은 메시지 필터는 고객이 지뢰해야 할 모든 부분을 걷어내고 고객의 생존과 번창에 도움되는 부분만 남겨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부 무기가 되는 스토리.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오늘 집중적으로 이야기할 부분인 이 스토리 브랜드가 제시하는 7가지 단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캐릭터, 두 번째는 난관에 직면하다, 세 번째 가이드를 만나다, 네 번째 계획을 제시하다, 다섯 번째 행동을 촉구하다, 여섯 번째 실패를 피하게 도와준다, 일곱 번째 성공으로 맺는다. 이런 스토리의 구성들과 실제로 고객들과의 기업들이 뭐 디지털이나 기타 이런 고객과 커뮤니케이션 때 이런 스토리 전략을 어떻게 연결 지을 것인가라는 부분을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모든 것의 기초는 결국 고객이 진정히 원하는 것이다라는 걸로 맺고 있습니다. 첫째, 스토리 공식 첫째 캐릭터입니다. 결국 주인공은 누구다? 고객이지 회사가 아니다는 겁니다. 사실 대부분 이제 회사에서 만들 때 보면 컨텐츠를 만들 때 주인공이 고객이 아니라 회사인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대부분 컨텐츠를 만들 때. 그러다 보니까 그 컨텐츠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고객이 그걸 통해서 왜 선택해야 되는지, 그걸 통해서 자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거를 웅얼거림의 테스트처럼 그렇게 즉각적으로 이야기해낼 수 있는 형태로 전달되지 못하는 부분이 많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스토리의 주인공은 브랜드가 아니라 고객이라는 점, 고객을 주인공으로 우리를 가이드로 전환한다면 고객은 우리 회사를 난관을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믿음직한 지원군으로 인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객이 누군지 알고 나면 다음으로 우리는 브랜드와 관련해서 고객이 원하는 게 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업은 외적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팔려고 하는 고객은 내적 문제의 솔루션을 사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은 뭔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어서 우리를 찾아온다는 거고요. 크든 작든 간에 고객의 평화로운 생활을 그런 문제들이 어지럽히고 있는 것들에 대한 해결점을 찾고 싶은 것들이고요. 이런 고객이 직면한 문제를 이해하고 접근하다 보면은 고객이 원시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브랜드 약속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고객의 이러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점들을 제대로 이해하게 할 때 우리는 고객의 어떤 이런 원시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약속을 브랜드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고객은 또 다른 주인공을 찾지 않는다. 고객은 가이드를 찾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일상적으로 맡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고 그 해결을 도울 수 있는 또 다른 주인공이 아닌 바로 가이드를 찾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스토리텔링 부분들은 모든 영화에서 이런 가이드가 등장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나의 싸움을 도와줄 가이드를 찾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가 스스로 주인공으로 설정하게 되면 고객은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스토리 원칙, 고객은 계획을 가진 가이드를 신뢰한다라고 합니다. 가이드인데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자기가 위기와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가이드를 신뢰한다라고 합니다.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 가이드를 신뢰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자신을 가이드로 설정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노력을 무척이 고마워할 것이고 그리고 그렇다고 아직 고객이 물건을 구매하지 않는다. 그건 왜일까 할 때 간단한 행동 계획을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단계를 밟아야 하는지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행동하라고 자극하지 않으면 고객은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캐릭터는 외부 요인의 자극에 의해서만 행동에 나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스토리를 통해서 자극을 받았을 때만 행동에 나서는데 고객이 그렇게 행동하라고 분명하게 촉구하는 회사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분명한 조치를 알려줘야 하고 분명한 행동 촉구가 없다면 사람들은 제품을 구매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을 촉구하는 것들을 직접 행동 촉구와 전환적 행동 촉구 두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인간은 비극의 결말을 피하려는 노력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스토리를 죽이고 살리는 것은 하나의 질문이다. 뭔가가 걸려 있는가? 없거나 이럴 게 무엇이 없다면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자기가 잃을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해주지 않으면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부분과 연결지어서 뒤에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결의를 하지 않았을 때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좋은 스토리가 듣는 이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유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 뭐가 걸려 있는지를 분명히 말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번째, 우리 브랜드가 저들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당연히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직접 말해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경우 고객의 삶이 얼마나 훌륭해질 수 있는지 우리가 직접 말을 해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수천 개의 기업들이 문을 닫는데 그 제품을 본 고객들이 물건이 내 삶에 어떻게 개선에 도움이 줄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제품을 선택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고객의 스토리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면밀히 분석하지 않는다면은 고객은 우리가 무관심하다고 느끼고 다른 경쟁 브랜드로 옮겨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 개 한 개를 좀 더 세세하게 들여다 보는 과정으로 단계별로 실단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시간을 보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1단계 캐릭터입니다. 주인공은 고객이지 회사가 아니다라는 부분이고요. 스토리의 주인공은 뭔가를 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주인공이 과연 원하는 것을 얻게 될까라는 질문이고요. 고객이 원하는 게 뭔지를 명확히 정의하는 게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것을 명확히 정해주면 고객은 우리가 이끄는 방향으로 자신의 스토리를 변경할 마음이 생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캐릭터가 원하는 것 사이에 간극이 만들어졌다는 뜻, 즉 그 간극을 어떻게 채워주느냐는 부분들인데요. 스토리 갭은 이해한다는 것은 인간의 내가 욕망을 만드는 원리를 이해한다는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갭들, 원하는 것과 그 다음에 캐릭터가 그 원하는 것과 이루어지는 원하는 것과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 갭을 이해하는 것들이 중요한 요소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고객이 원하는 건 단 한 가지로 단순화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열망을 하나의 초점에 맞추지 않는 것들이 문제고 구체적인 열망을 명확히 정의하고 그걸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사실을 널리 알리기 전까지는 이런 갭이 너무 많아서 브랜드의 각본이 추가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포부를 가지고 주인공의 열망을 희석시키는 스토리는 어수선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너무 많은 이런 어떤 뭐 혜택이나 또 그다음에 어떤 기능이나 이런 요소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고객들의 선택을 어수선하게 만든다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고객의 생존과 관련된 열망을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브랜드가 자주 저지르는 두 번째 실수는 브랜드가 정의한 열망이 고객의 생존과 관련된 느낌을 주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의 생존과 번창을 도와주는 스토리를 선택하는데 여기서 생존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싶은 원시적인 욕구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로 뭐 금융의 자원을 보존한다든가 돈을 아껴주는 거라든가 시간을 아낀다는 것, 이런 뭐 기회비용을 줄여준다든가 사회적 관계를 구축한다든가 인간은 왜냐하면 남을 보살핌을 받고 또 남을 보살펴주고자 하는 이런 강한 욕구가 있다는 사실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또 고객이 지위를 얻는다든가 뭐 이런 벤츠나 루이비통 같은 명품들은 단순히 자동차나 시계를 파는 게 아니라 그들의 권력이나 위신을 세련된과 연관시키는 정체성을 팔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원을 축적한다. 돈이 많아지면 고객의 생존을 필요할 수 있는 다른 자원을 확보할 기회가 늘어난다. 이런 이제 요소들이 고객의 관대하고 싶은 내적 욕구라든가 그 다음에 의미랑한 욕구 같은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생존과 관련된 욕구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생존이란 무슨 뜻인가 했을 때 비즈니스는 소통이 명확하지 않으면 사업이 쪼그라진다는데 그래서 고객의 열망을 명확하게 정의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열망을 명확히 정확해야 고객이 바라는 것과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스토리의 갭이 파악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고객은 우리가 자신을 어디로 데려갈지를 알고 싶어하고 고객이 원하는 게 뭔지를 찾아내지 못하면 고객은 귀담아 듣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전략의 목표는 모든 고객이 우리가 그들을 어디로 데려가는지 정확히 알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브랜드가 제안하는 내용을 정확히 그대로 읊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런 고객에 대한 열망에 대한 정확한 것들을 정의하고 사장부터 시작해서 직원들이 그런 열망에 대해서 동일하게 짧은 시간에 즉각적으로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래서 고객의 열망을 정의하고 그런 다음 스토리 속 고객에 초대하면서 금명히 끌어들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 난관에 직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외적 문제의 솔루션을 팔려고 하지만 고객은 내적 문제의 솔루션을 사간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고객의 문제를 파악하면 고객은 우리가 들려주는 스토리에 관심이 깊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고객의 스토리는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는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문제를 그러면 문제를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라는 부분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모든 스토리는 악당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악당은 스토리텔러가 갈등을 분명하게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장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어떤 욕구와 그 갭들이 생기는 것들에 그 갭을 만들어내는 것들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들을 하나의 악당으로 설정을 하는 것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를 악당을 물리칠 수 있는 무기로 포지셔닝 하는 것들 자체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악당은 문제적 해결을 확실한 근원이어야 되고 악당과 관련성이 있어야 되고 악당은 한 명이어야 되고 악당은 진짜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가 그런 악당을 무찌를 수 있는 갈등의 원인이 뭔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고객의 난관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은 그 난관에 대해서 고객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있는 방식으로 얘기할 수 있고 또 좋은 방법도 떠오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갈등의 세 가지는 이런 갭으로부터 발생되는 이런 갈등은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를 크게는 악당이 일으킨 외적인 문제, 내적인 좌절, 그리고 철학적인 잘못된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외적인 문제는 악당의 역할은 주인공을 망치어 놓는 것이고 악당은 주인공 사이에 장애물을 설치하고 안정으로 바라는 고객의 간절한 바람을 열망을 회방을 놓는 역할이 바로 이 악당의 외적인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외적인 문제가 고객이 전화를 걸고 매장을 찾아가고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이유가 이런 외적인 문제에 한정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인 내적인 문제, 마케팅 메시지를 외적인 문제에 한정한다면은 어떤 오히려 비용의 대가를 치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모든 스토리의 주인공은 똑같은 의심을 품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내가 해낼 수 있을까? 이 의문이 주인공을 좌절하고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고 혼란을 빠뜨리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결국은 명확하게 끌어주는 건데 애플의 예를 같은 경우는 애플이 이렇게 성장을 이룬 데는 이런 열정적인 브랜드의 추종자를 양성했는데 이런 브랜드의 추종자들이 생기는 것들은 바로 고객의 내적인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그런 측면들을 제공할 때 고객의 큰 목을 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유일한 이유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외적인 문제로 인해서 어떤 식으로든 좌절감을 맛보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제품이 어떤 좌절감을 해결해 주는가 자기 자신들의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가 어떤 좌절감을 해결해 주는지 또 스타벅스가 그토록 성공한 것은 커피라는 그런 외적인 제공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스타벅스가 성공한 것은 고객에게 커피를 마시러 온 공간에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편안하고 세련된 환경을 제공하는 이런 내적인 것들을 해결해주는 요소들이 더 큰 의미를 가졌다. 그러니까 스타벅스가 커피라는 것들을 제공한 것에 주목하고 한정된 것들이 아니라 고객의 삶들이 그런 자기만이 누릴 수 있는 공간, 그 다음 안락한 편안함 같은 이런 내적인 것까지도 고려한 것들이 바로 그런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철학의 문제. 이 세 번째 차원의 문제는 스토리를 가장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고 무관심한 고객을 브랜드 마니아로 바꿔놓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고객이 브랜드를 찾을 때마다 어떤 외적인, 내적인, 철학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제안을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회사를 정말로 성장하고 싶다면 이런 외적, 내적, 철학적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포지셔닝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서 보면은 이런 철학적 문제에 대한 것들도 사례가 나오는데요. 제가 그 부분은 굳이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 예를 들어서 보면 테슬라라고 그러면 테슬라의 악당은 기름을 먹는 기존의 어떤 이런 열등한 기술, 그러니까 결국 환경을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주요 요소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외적인 문제는 자동차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생각을 하고요. 내적인 문제는 새로운 기술의 얼리 어댑터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철학적인 문제는 내가 선택한 자동차는 환경 보호에 도움이 돼야 된다는 이런 식으로 하나 예를 들었고요. 네스프레소 이거는 홈 커피 머신인데 악당은 형편없는 커피를 만드는 커피 머신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외적인 문제는 집에서 더 맛있는 커피를 먹고 싶다라는 거고요. 내적인 문제는 집에서 커피 머신이 세련된 느낌을 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철학적인 문제는 집에서 고급 커피를 마시기 위해 내가 바리스타가 될 필요는 없지 않는가라는 이런 하나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고객이 어떤 난관을 도와주는가라는 부분에서 브랜드가 맞서 싸우고 있는 하나의 악당이 있는가? 그 악당은 외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가?
그 외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객은 어떤 기분을 느끼는가? 사람들은 이 악당의 손에 놀아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브랜드의 각본이 문제의 단계에서 위에 네 가지 질문을 답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거를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에 뭐 예를 들었지만 바로 즉각적으로 사실 다가오지는 않고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고 응용을 해보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단계 가이드를 만나다 부분입니다. 고객은 또 다른 주인공을 찾지 않는다. 고객은 가이드를 찾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웅은 가이드를 찾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스토리 속의 주인공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한다면 관객은 그 스토리를 외면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스토리텔러는 가이드 캐릭터를 이용해서 주인공에게 용기를 주고 승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생 브랜드들이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는 자신의 스토리 속의 가이드가 아닌 주인공으로 설정한다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 스스로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고객들이 무의식 속에는 뭐냐면 떠도는 질문은 뭐냐. 그래서 너는 내가 승리할 수 있게 어떻게 도와줄 건데? 라는 질문의 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토리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고 결국 회사를 성공을 걱정하느라 밤잠을 설치지 말고 결국 고객의 성공을 걱정하느라 밤잠을 설치는 걸로 보내라. 그러면 분명히 회사는 성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의 가장 큰 권위를 가진 사람은 주인공이 아니라 결국 주인공을 성공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뭐냐? 가이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이드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스스로 가이드로 설정한 이후에 고객이 증가하기 시작한 사례는 수없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업이 스스로를 고객이 아니라 가이드로 설정하고 그 가이드로서 주인공을 돕는 걸 통해서 성공한 기업의 사례는 너무나 많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초점이 고객으로 옮겨지키고 그 의미는 스토리 속에서 고객의 주인공의 역할을 제안하는 것만으로도 사업을 운영하고 이야기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 되게 공감이 가는 것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일상적으로 회사에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컨텐츠나 다양한 캠페인이나 다양한 프로모션의 부분에 있어서 바로 이런 관점의 전환들 자체가 결국은 그것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는 요소가 저는 충분히 너무나 실감나게 다가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되게 공감 가는 요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감을 표현하라. 가이드는 늘 주인공의 고통과 좌절을 이해하면서 그 사실을 주인공에 표현한다. 고객의 딜레마를 공감하면서도 튼튼한 신뢰관계를 형성한다라고 하는 부분 같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세 가지 가장 원한다고 했습니다. 세 가지는 바로 나를 봐주고 내 말을 들어주고 나를 이해해주는 이것이 바로 공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바로 오프라 윈프리가 가장 뛰어난 어떤 이런 가이드 역할들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 성공으로 이끄는 그 역할을 수행하는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감을 표현하는 건 어렵지 않다고 얘기하고요. 나와 같나요? 라고 해서 공감이란 단순한 감정적인 슬로건이 아니라 진정한 공감은 우리가 나 자신을 바라보듯 고객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는 것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위를 보여줘라. 아는 채 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떠버리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관심을 갖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는 것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권위란 능력을 말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이드가 완벽할 필요는 없지만 주인공의 승리를 도와주려면 제대로 된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고객은 자신을 도와줄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이미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언, 이런 능력은 증언, 만족한 고객이 있다면 웹사이트에 증언을 실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통계를 가지고 있다면 이런 통계로 증언을 하라는 거고요. 수상 이력, 웹페이지 하단에 이런 로고나 수상 사실을 알리라는 것들이고요. 로고, 그 다음에 협업했던 유명 기업들과의 로고를 마케팅으로 표시하라는 거고요. 마케팅 자료를 훑어보라고 하는 겁니다. 능력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지 기억하라. 떠벌릴 필요 없고 증언, 로고, 수상, 통계가 있다면 고객의 마음 한구석에 신뢰 칸에 체크를 하고 넘어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런 가이드로서의 어떤 그런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요소들이라고 지금 예시를 들어준 것들입니다. 첫 번째 훌륭한 인상 남기기에서 브랜드를 만나는 과정에 사람 만나는 과정과 똑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을 믿어도 될까? 이 사람 존중해도 될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 부분도 되게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회사의 마케터들한테 뭔가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디지털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마케팅 자동화를 주문을 하게 되면은 많은 마케터들은 뭐냐면은 어떻게 먼저 생각하냐면 어떻게 데이터를 자동으로 쉽게 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시퀀스를 짜서 자동으로 보낼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지 내가 지금 대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데이터가 아니라 사람이고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내가 하는 것이라는 생각들을 자꾸 놓쳐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쉽게 하는 방식을 생각을 하는 거지 그 사람과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소통할 것인가 그 소통 자체가 고객의 관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의 관점을 자꾸 놓치거든요. 그게 똑같은 어떤 관점이라는 생각을 하는 부분에서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애정을 갖는 것과 자신이 힘들어 번 돈을 브랜드에 투자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간격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결국은 대상을 사람으로 인식하고 인식하는 게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단계 계획을 제시한다는 부분입니다. 고객은 계획을 가진 가이드를 신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은 우리가 자신의 난관을 극복하게 도와줄 수 있는지 궁금해한다. 그때 우리는 공감을 표현하고 권위를 보여줌으로써 우리 자신을 가이드로 소개했고 그게 신뢰를 구축했다. 하지만 고객이 아직 주문을 넣지 않는다. 뭔가 빠진 게 있다는 겁니다. 그 빠진 게 뭐냐면 바로 명확하게 고객에게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구매에는 확고한 결심이 필요하다. 주문을 넣을 때는 고객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문제를 해결하도록 당신이 도와줄 수 있다고 믿어요. 정말 확고하게 믿기 때문에 기꺼이 투자를 하겠어요. 라는 것들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구매를 결정하려는 고객은 세찬 계율 앞에 있다고 보면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퍼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바로 이런 고객이 계율을 건널 수도 있도록 돌다리 하나하나 안심을 시키면서 돌다리 하나하나를 놔주는 것들이 이어야 되는데 많은 마케터들이 생각하는 퍼널은 이걸 쉽게 보내기 위해서 그냥 시퀀스를 만들어서 쉽게 자동으로 만드는 거에 더 관심의 초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고객과 소통하기 위해서 고객의 이런 고민들, 고객의 불안들, 고객의 걱정들을 한 단계 한 단계 끌어내서 결국 최종적으로 고객이 구매 여정으로 가도록 끌어내도록 공감을 불러내는 것들, 그런 플레인을 제시하는 것들인데 이런 부분이 기술적 요소에 집중하다 보면은 그런 요소가 오히려 더 놓치게 되는 요소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실행을 하면서. 그래서 개울에 발이 빠지면 어떡하지? 고객이 지금 고객부터를 누리기 전에 무의식적으로 고민하는 문제에 대한 것들을 가이드를 명확하게 계획들을 제시해 주는 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획은 스토리를 명확하게 만든다. 효과적인 계획은 거래를 하는 법을 명확히 알려주는 역할을 하거나 제품이나 서비스를 투자를 고려할 때 위험 부담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한다. 사실 이런 위험 부담을 하나하나 덜어주고 구매 여정을 가도록 하는 것 자체가 사실 퍼널을 만들고 퍼널 단계를 설계하는 거의 핵심적 요소인데 이런 요소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을 볼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것들을 제시해주는 것 같아요. 여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메일이든 아니면 랜딩 페이지든 간에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이때 안내를 하지 않는다면 고객은 더 혼란을 겪는다는 부분은 되게 공감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정을 계획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과정 계획은 고객의 여정을 혼란을 제거하고 그 다음 단계로 안내를 해준다는. 결국 우리가 퍼널을 설계할 때 퍼널의 단계 여정들을 계속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구매 후 계획 과정을 가장 잘 활용하는 경우는 구매 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상상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약속 계획은 고객의 두려움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약속 계획은 브랜드가 제공하겠다는 약속한 서비스를 고객에 대해서 느끼도록 가치를 높이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단계, 행동을 촉구한다는 부분입니다. 자, 행동하라고 자극하지 않으면 고객은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바로 주문하라고 얘기하라는 겁니다. 캐릭터는 자극을 받아 행동을 취한다. 캐릭터가 자극을 받아야 행동을 취하는 이유는 인간이 꼭 그래야만은 이유가 생기지 않는 한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크루즈라는 책에서 인간이 지나해온 거는 위험에 대해서 도전해서 그 위험을 맞서 싸웠기 때문이 아니라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안전하게끔 위험을 회피하는 방식을 익혔기 때문에 인간이 생존했다라고 크루즈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인간은 항상 새로운 걸 맞이하게 되면 항상 뭐냐? 회피하고 주저하는 것 자체가 인간의 본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와 똑같은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는 거죠.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으면은 캐릭터가 자극을 받아야만 행동을 취하는 이유는 인간이 꼭 그래야만 이유가 생기지 않으면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기 때문이라는 요소고요. 그래서 지금 구매하기 버튼의 힘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회사가 성공하는데 큰 장애물 중 하나는 고객이 알아서 회사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지리짐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측 상단의 꼭대기는 꼭 지금 구매하기 버튼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런저런 버튼 사이에 그 주변을 어수선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구매하기 버튼에서는 주변을 어수선하게 하지 않고 심플하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과 함께 구매 여정을 떠나고자 분명하게 초청하지 않으면 고객은 절대 브랜드를 따라 나서지 않는다는 부분이고요. 고객은
화근을 원한다.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결해 줄 브랜드를 찾고 있고 또 직접적인 행동을 촉구하고 그다음에 전환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이 두 관계를 두 가지 측면을 갖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또 고객이 바로 구매하지 않더라도 고객에게 바로 구매하지 않는 고객들도 존중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강압적으로 판매를 지지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직접 행동 촉구는 지금 구매하기나 약속 잡기, 오늘 전화하기 같은 요청이 포함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웹세미나를 PDF 다운받게 하는 이런 전환 행동 촉구가 하나 예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 예를 들었는데 재밌는 예인데 이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뭔가가 처음에 고객이 리드를 생성하면은 바로 팔려고 하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 회사 같은 경우도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이제 컨텐츠를 만들 때 바로 파는 걸 전제로 해서 모든 걸 다 파는 전제로 해서 자꾸 컨텐츠를 만들어요. 그럴 때 그러면 고객이 우리가 보통 이제 MQL이라는 마케팅적으로 자격 있는 고객을 만들었을 때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구매를 이루어지는 그런 케이스는 B2B 같은 경우는 많아야 20%랍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70%의 고객, 7, 80%의 고객들은 고객 정보를 획득하고도 구매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러면 80%의 고객 리스트를 다 버릴 거냐 하는 거죠. 고객을 바로 구매하지 않는다고. 바로 그런 부분에서 고객한테 제안을 할 때 여기 이제 그런 예를 잘 들어놓은 것 같아요. 처음부터 고객한테 나와 결혼하려고 그러면 고객은 아니요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 또 만날까요? 그러면 고객은 왜 또 만날까요? 그러고 고객에게 관심 있는 정보를 주고 관계를 부담을 가지지 않게끔 해줄 때 그러면 우리 또 만날까요? 고객은 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고객이 나랑 지금 결혼하려고 그러면 아니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아니요. 우리 또 만날까요? 계속 관계를 가지면서 그러면 재밌는 사람일 수 있고 알려주는 정보가 도움이 됐어요. 그러면 다시 나랑 결혼을 할 거예요. 그러면 좋아요. 이제 결혼할 거예요.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누구에게 처음부터 바로 그런 제안을 한다고 바로 결혼할 그런 고객들은 드물다는 거죠. 사실 그런 준비가 돼 있는 고객들은 살 준비가 바로 돼 있는 고객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겁니다. 묻고 또 물으면 결국 대답하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행동을 촉구하고 촉구하는 것들 자체가 중요한 요소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직접 행동 촉구는 웹사이트에서 누가 봐도 헷갈리지 않는 버튼이 있어서 직접적으로 행동을 촉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결혼을 원한다는 사실을 고객이 언제나 알 수 있어야 된다라고 고객이 스스로 알아서 지림작한다라는 것들이 아니라 명확하게 당신과 결혼하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말해야 된다라고 하고 고객이 언제 결심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 행동 촉구는 스토리 브랜드가 2년차에서 수백만 달러를 성장할 수 있던 것도 바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전환 행동을 촉구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가지고는 무료 정보를 제공하는 것, 증언, 또는 샘플, 무료 체험 같은 우리가 이미 마케팅 자동화나 이런 여러 곳에서 많이 했던 그런 사례들이죠. 그 다음에 연결점을 만들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걸려있는가? 무엇이 걸려있는지를 정의해야 된다고 합니다. 브랜드와 거래를 통해서 고객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으면 스토리의 흥미를 갖지 못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6단계 실패를 피하게 도와준다. 모든 인간은 비극적 결말을 피하려는 노력 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러가 주인공을 성공과 실패의 벼랑 끝에 세워두고 이 상황에서 관객들은 조마조마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품이 살지 않았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고객에게 경고하지 않는 브랜드는 고객이 은연중에 묻고 있는 그래서 뭐라는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잃을 수 있는가? 즉 기억하라. 걸린 게 아무것도 없다면 스토리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손실 회피가 사람의 동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에 주는 혜택에 대한 것들보다 고객들은 이것을 하지 않을 때 당신이 잃을 수 있는 손실에 대해서 훨씬 더 반응이 높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른 데서도 많이 마케팅 부분에서 고객 심리나 이런 소비 심리학에서 많이 나왔던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잠재적인 손실을 강조하면 스토리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행동을 경제학적으로도 좋은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람들이 이득에 만족하기보다는 손실에 불만을 가질 경우가 더 크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100달러를 따서 좋아하는 것보다 100달러를 잃기 싫어하는 마음이 크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잠재적 이득보다 손실 회피가 구매 결정에 더 큰 동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피하게 도와주는 부분으로서 첫째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면 알려야 된다는 거고요.
뭐 밑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가정의 30% 흰개미가 서식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독자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험성을 줄이려면 행동을 취해야 된다는 걸 알린다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우리 집에서 흰개미가 없게끔 하려면 행동이 나셔야 된다고 이야기를 제안을 하는 거고요. 독자의 위험으로부터 보여줄 구체적인 행동이 무엇인지 알려줘야 된다. 그 흰개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그런 솔루션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제공하고 있고 이런 걸 해결하고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되고요. 사람들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도록 자극해야 된다라고 해요. 바로 오늘 전화하고 주택해결사 예약을 잡으라고 이야기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그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걸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드러운 방식으로 공표를 일깨운 다음 독자라면 다시 평화로운 안정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경로를 강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객이 무엇을 피하게 도와주는가? 그러니까 브랜드가 결국 고객이 어떤 부정적 결과를 피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는가라는 걸 명확히 정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예를 들었는데 퍼킨스 모터플렉스는 중고차인데 중고차 딜러에게 바가지 쓰는 것이라는 것들 위험들 속아서 잘못 사는 것들을 이용당하는 같은 기분들을 이거 아까의 그런 예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들이고요. 그다음 고객용 마케팅 자료는 이런 생각을 포함한다면 전체적 이야기가 얼마나 완성되어 있고 긴급하게 느껴질지 감이 올 거라는 겁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자료에 잘 반영을 하는 것들, 홈페이지에 잘 반영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가 걸려있는지 규정하고 나면 고객은 실패에 저항할 마음이 들 것이고 그 다음에 브랜드가 고객의 동기를 극적으로 높여줄 차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7단계 성공으로 끝맺는다. 자, 사람들은 늘 누군가가 자신을 어딘가 데려주길 바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브랜드가 고객을 가장 원하는 것, 바로 해피엔딩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사가 고객의 미래에 대해서 그리는 비전이 너무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제시하는 것들 자체가. 그래서 브랜드를 사용하고 고객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게 되면 마케팅 자료를 응용할 수 있는 카피가 무궁무진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스토리는 해법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세상에 좀 더 살만한 것으로 만들게 된 이유를 고민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고객에게 일종의 권력이나 지위를 부여하는 건데 접근권을 준다라고 이런 포인트를 준다. 스타쉽 멤버십 같은 경우도 이야기를 하고요. 희소성을 만들어낸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프리미엄을 제공한다. 정체성을 제공한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단계 이 부분들은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토리 마무리 부분입니다. 자, 브랜드가 고객의 삶의 어떤 부분을 해결해 주는가, 그게 해결되면 어떤 모습이 되는가, 기본적인 대답에 충실하라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고요. 기본적인 답이야말로 정말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뭘 원한다? 변신을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은 고객이 주인공이 적을 무찌르는 데 필요한 기술을 익히고 경험이 쌓아가고 그리고 아직 의심하고 있지만 적에 맞설 수 있는 용기를 내고 악당을 무찌를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이런 변화를 갖도록 지원을 해주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브랜드는 정체성을 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결국 여기서 보면은 이제 커버 나이프라는 걸 하나 예를 드는데요. 수많은 나이프 중에 커버 나이프를 사게 되는 것들은 결국 나이프는 꿈의 정체성을 터프하고 몸을 즐기고 겁없고 활동적이며 힘든 일도 척척하는 해내는 사람이라는 그런 어떤 정체성을 부여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갖게 된 건 칼이지만 고객은 그 이상의 것을 얻게 되고 겁은 고객에게 더 나은 사람을 되게 만든다. 이런 정체성을 부여해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정체성과 관련돼서 가장 대표적인 게 할리 같은 어떤 오토바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형태의 하나의 한 측면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는 제품이나 계획 이상의 것을 제안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파는 것보다 삶을 파는 데 더 관심을 갖는 리더들이 둘 다 잘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청취자들이 열망하는 정체성 경험으로 용기를 주고 재무 상태를 개선해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정체성의 변신, 그 다음에 정체성 변신 사례인데 이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사례가 나온 거 세 가지 같은 경우는 애완동물 사료 브랜드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수동적인 애완견 소유자였다가 모든 애완견 영웅으로 변하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금융자문사 같은 경우 처음에는 혼란스럽고 정보가 부족한 사람이었다가 똑똑하고 능숙한 사람, 샴푸 브랜드는 처음에 불안하고 침울한 사람에서 걱정 없고 빛나는 사람들,
즉 고객이 열망하는 정체성을 제공하는 브랜드가 제시하는 것이 다른 모든 것에 더해서 어마어마한 가치를 준다. 그리고 고객이 열망하는 정체성의 변신은 이런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어떤 사람이 되길 바라는지를 생각해보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3부입니다. 나의 회사를 성장시킬 비밀 부분입니다. 그래서 웹사이트, 뭐 조직 내부,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은 사실 이 부분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웹사이트부터 시작하라고 그러는데요. 웹사이트 부분들이 그러니까 결국 회사에서 웹사이트 역할이 뭐냐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웹사이트 방문한 사람이 자신이 희망이 인정받아야 이 브랜드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갖고 있다는 확신을 갖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게 최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웹사이트를 예를 들어서 뭐 브로셔처럼 쓰는 것 시대는 끝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거는 결국 소음만 가득한 웹사이트는 오히려 매출을 갉아먹는 요소가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웹사이트가 보여주는 첫인상이 중요한 것들은 마치 첫 번째 데이트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웹사이트 필수 항목 5가지를 해서 첫 번째 화면, 예? 첫 번째 화면이 뭐냐면 뭐 모바일 특히 이제 PC 같은 경우 스크롤 하지 않고 첫 번째 떠 있는 그 상태 화면, 그 상태 화면에서 스크롤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이트가 어떤 사이트인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라는 걸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알아볼 수 있다. 아까 웅얼웅얼 테스트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부분하고 관계가 있고요.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와디즈 같은 경우는 스크롤을 세분하기 전까지 그 모든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입부에서. 자, 그 다음에 이런 그 부분에 홈페이지에 열망하는 정체성을 약속한다는 부분, 문제를 해결했다는 약속이 바로 직관적으로 보여질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행동을 촉구하는 부분들이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웹페이지를 검색할 때 좌측부터 시작해서 우측으로 해서 Z자 형식으로 움직일 때 우측 상단에 우측에 반드시 지금 구매하기 버튼이 들어가는 게 중요하고요. 또 가운데도 또 구매하기라는 버튼이 들어가는 것들이 중요하고 이러한 직접적 행동 촉구하는 버튼들이 가능하면 밝고 잘 보이게끔 만들어주는 것. 자, 이거 행동하는 버튼은 뭐다? 나와 결혼할래와 우리 또 만날 것 같은 이런 전환에 대한 직접 행동과 촉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버튼이 제시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웹페이지의 어떤 이미지 같은 경우도 이런 성공한 이미지들을 제공하는 것들인데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이런 어떤 건강하고 행복한 브랜드 만족한 어떤 느낌들을 전달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고객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자 수는 최소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간 내러티브라는데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넘어가겠습니다. 미션과 실적 부분인데요. 네네. 결국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미션이라는 부분, 회사의 미션이 필요하지만 단지 선언문으로는 미션의 스토리를 바꿀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선언적인 어떤 미션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조직원들뿐만 아니라 고객들한테 그것을 공감하게 만들기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진짜 미션은 선언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진짜 미션은 사는 방식이 존재하는 방식이고 단순한 일회성 의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네. 자, 그 다음에 최종 단계 부분에서 스토리 브랜드 공식 실천하고 회사에 성장시키기 위한 여러분이 도란스리는 5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뭐 킬링 한 줄을 만들어라는 겁니다. 킬링 한 줄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 킬링 한 줄이라는 게 뭐냐면 브랜드를 키울 수 있는 단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 유치원 밑밥을 뿌려 이메일 주소를 확보하라고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요. 세 번째는 자동화된 이메일 발송 캠페인을 만들어라고 이야기하고요. 네 번째는 스토리를 수집하고 들려주라는 거고요. 다섯 번째 늘어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첫째가 킬링 한 줄을 만들어라는 것들이고요. 한 줄로 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 회사가 고객에 제공해주는 가치 또 고객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즉각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한 줄로 만들어라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줄 킬링을 만들기 위해서는 거기에 캐릭터, 문제, 계획, 성공이라는 4가지 요소가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했고요. 당신이 고객이 누구인지 그들의 문제가 뭔지
그들을 도와주려는 당신 계획은 뭔지, 브랜드가 도와주고 나면 당신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것들을 그 킬링 한 줄로 표현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한 줄을 외우고 계속 반복하라는 것들이고요. 모든 직원들이 한 줄을 외게 하라는 것들이고요. 이런 것들을 웹사이트에 포함하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객 유치형 밑밥을 뿌려 이메일을 수집하라는 부분인데, 이거는 뭐 우리가 이메일 마케팅에서 많이 이야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다운로드 가능한 가이드를 만들어라. 온라인 강좌 또는 웹 세미나를 진행하라. 데모용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무료 체험을 하게 하라. 무료 샘플을 만들어라. 라이브 이벤트를 진행하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한 52분 됐는데요. 이상으로 무기가 되는 스토리의 7가지 문장 공식에 대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